요즘 바르셀로나 함부로 돌아다니면 물총 맞습니다. 관광지 아니고 사람들 몰리지 않으면서 멋진 미술 작품 공짜로 감상하며 폼나게 즐기는 바르셀로나 지금 갑니다. 흔한 여행 유투어 코스 아닙니다. 가우디 안 가요? 길 건너 선명한 노랑, 빨강, 파랑, 흰색과 검은색, 여기에 강렬한 붓터치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듯한 작품이 눈길을 잡아 끕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여인의 한쪽 얼굴을 채우고 있는 빨간 점들, 흔히 말하는 밴데이 점이라고 하는 망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아하, 리텐슈타인이구나 하고 필이 딱 오는데요. 여러분들을 대신해 세계 도시들의 길바닥에 널린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로이 리텐슈타인의 1992년작 바르셀로나 스페이스, 바르셀로나의 얼굴입니다. 리텐슈타인 하면 팝아트를 대표하는 너무나도 미국스러운 메이드 인 USA 그 자체이지만 이 작품은 또 스페인 감성 만렙입니다. 작품에 바짝 다가서면 이 작품이 타일로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바르셀로나 하면 꼭 가봐야 하는 구엘공원이 있고 그 구엘공원을 아름다운 타일로 덮어 만들어주신 그분 가우디가 있습니다. 리텐슈타인은 이 카탈루냐 출신의 천재적 예술가 가우디를 기리기 위해 이 작품에 타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텐슈타인이 작품에 타일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타일도 그냥 타일이 아닌 불규칙하게 깨진 형태의 타일들을 사용하는 이 기법을 트랭카디스라고 하는데 가우디가 즐겨 사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여인의 얼굴을 보면 그 표현 방법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요. 한쪽 면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 얼굴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맞습니다, 피카소의 입체파적 표현 양식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뭐 가수들 중에 마이클 잭슨 영향 안 받았다는 사람 없고 현대 미술가 중에 피카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 없는데 리텐슈타인은 아예 스틸 라이프 위드 피카소라는 작품을 제작하기까지 했던 피카소의 찐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미국적인 분이 스페인의 작품을 세운다고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스페니시 풀옵션으로 장착해버리는 리텐슈타인의 지리는 영업 마인드가 존경스럽기까지 한데요. 1992년 이 자리에 서게 된 작품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 진행되었던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 시의 의뢰를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얼굴이라는 작품 제목도 리텐슈타인이 아닌 바르셀로나 시가 직접 정한 것인데요. 포트벨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서 있는 이곳은 당시만 하더라도 해안가를 늘어선 술집들과 바로 길 건너에 펼쳐지는 바르셀로나 최대의 먹자골목이자 도시가지인 고디쿼터가 만나는 지점이라 밤낮 할 것 없이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인 곳이었는데 이 작품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지금은 누구나 여유롭게 거닐며 지중해로 타고 내려쬐는 따사로운 햇살에 흠뻑 젖어볼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북쪽 좀 추운 동네에 있다 와서 그런지 이날따라 바르셀로나 햇볕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아무쪼록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바르셀로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해안가를 거닐며 스페인의 태양이 내려쬐는 따사로운 햇살에 흠뻑 젖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을 내고 미술관에 가야만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바닥은 너무나도 멋지고 감동적인 대가들의 작품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 길바닥에 널려있는 공공미술 명작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딱 봐선 곰 같기도 한데 목에 방울을 단 걸 보니까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1987년작 캣, 고양이입니다. 스페인어로 가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보테로는 동물을 작품 소재로 즐겨 다루는 작가입니다. 평론가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의 애틋했던 보테로가 동물들, 특히 고양이를 페미니즘이나 가족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테로는 그의 이름을 딴 보테리시모라고 불리는 사물을 풍만하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편 작가로서의 하이라이트는 조소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보테로 모뉴멘탈 스컬프처 전시회 때문인데요. 샹젤리제 거리의 중앙분리대를 따라 개선문에서부터 콩코드 광장까지 31개 보테로의 대형 작품이 설치되었던 이 전시는 파리시 당국이 생존해 있는, 그것도 프랑스 출신이 아닌 작가에게 공공장소를, 그것도 샹젤리제 시기나 전시공간으로 허가해준 보테로뿐 아니라 파리시에도 전무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1963년과 64년 보테로는 조소 작품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리광산과 청동 주조 공방들로 유명한 이태리의 피에트라산타에 집을 구입해서 살기도 했는데 이곳은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다시 작품 갸토로 돌아와서 이 작품은 보테로의 많은 공공미술 작품들 중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설치된 장소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설치된 라발지구는 마약과 매춘 등 각종 범죄가 넘쳐나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 우범지대였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를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대대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을 거쳐 동네의 모습이 탈바꿈되고 보테로의 작품이 설치되면서 이걸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모이는 바르셀로나 또 하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테로의 고양이가 쥐새끼 같은 각종 범죄 행위들을 동네에서 몰아낸 것 같이 보여서 재미있기까지 한데요. 지난번 리텐슈타인의 바르셀로나 스페이스에서 본 것처럼 공공미술을 도시 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왜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90세를 맞는 보테로는 여전히 꼿꼿한 허리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작품 활동에 열을 올리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그를 마스터 보테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테로가 1992년 샹젤리제 전시 때 피가로지와 한 인터뷰로 마칠까 합니다. 보시는 작품은 스페인이 나온 또 하나의 거장 호안미로의 1983년작 여인과 새입니다. 세계도시 길바닥에 널려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길바닥 곳곳이 대가들의 작품들로 차고 넘치는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로는 빼놓을 수 없는 작가죠. 작품 제목이 여인과 새인데 이게 앞만 봐도 어디가 여인이고 뭐가 새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카탈루냐어로는 도나 우셀이고 여기서 새를 뜻하는 우셀이 카탈루냐 속어로 남성의 중요 부분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작품의 생김새와 연결해서 감이 좀 오실라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작품 기둥의 검은색으로 갈라진 부분은 여성의 중요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22m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타일로 마감된 이 작품은 하늘, 바다, 육지를 통해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미로의 웰컴 바르셀로나 3부작 중 하나인데요. 바르셀로나 공항 2터미널 벽화가 하늘, 람블라스 거리의 바닥 모자이크가
바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인과 새는 육지를 통해 바르셀로나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1968년 바르셀로나 시는 미로에게 비행기를 이용해 바르셀로나를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공항 벽면에 설치한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미로는 여기에 묻고 따블로 사람들이 하늘로만 오냐 바다나 육지를 통해서도 오니까 아예 내친 김에 바다, 땅에서 환영하는 작품 2개를 더 만들자고 약을 좀 팔았는데 시 당국은 자금을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미로의 꼼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속사정이 있었는데, 당시 시카고 브룬즈윅 컴퍼니에 팔기로 한 작품이 제작비 초과 문제로 취소당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지금 보시는 여인과 새이고, 미로는 이 작품을 바르셀로나 시에 떠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TMI로 브룬즈윅 컴퍼니가 대신 사간 작품이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시카고 미로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바르셀로나 시에라도 팔고 싶었던 미로는 원래 60m짜리 작품을 제작비 절감을 위해 30m로 축소하는 안까지 제시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미로가 세상을 떠나는 1983년 직전 새로 들어서게 된 시 정부가 이걸 다시 22m로 후려쳐서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마감된 이 작품은 불규칙한 모양의 타일을 이어붙이는 프랭카디스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게 제작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타일로 마감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이 공개되던 날 아쉽게도 미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개막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같은 해 숨을 거둡니다. 수많은 거장들을 배출한 도시이기 때문인지 바르셀로나는 무심코 돌아서는 길모퉁이마다, 길거리서 스치는 사람들마다 왠지 모를 깊은 예술혼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은 곳인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지만 미로의 작품이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나를 반겨주는 곳,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찾고 싶은 곳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이 있어서 피렌체를 뒤로 하고 단숨에 날아왔는데요. 따끈따끈합니다. 지난 9월 5일, 그러니까 설치된 지 2달 된 자우메 플랜자의 최신작 별자리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작품이 설치된 곳은 바르셀로나의 오페라하우스 리페우입니다. 작품이 오페라하우스의 대문인데요. 이 건물이 1847년 만들어졌는데 2022년에 그것도 스테인레스라는 현대적인 소재로 해다른 대문이 170여 년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역시 자우메 플랜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문인데요.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가운데 문만 열어놓았다가 공연이 있거나 하면 세 문이 모두 활짝 열리고 공연이 끝나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건데요. 내친 김에 풀 익스피리언스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표를 구입해서 마침 공연 중이던 오페라 돈 파스칼레까지 감상했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와 극장 앞에서 여운을 가다듬으며 작품을 이리저리 감상하다가 역시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이 동네에서 방귀 좀 뀌실 것 같은 여사님들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그러니까 문을 만들어 다른 이유가 밤마다 극장 입구에 진을 치는 홈리스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오페라하우스가 위치한 람블라가 밤만 되면 무법천지인데다가 극장 바로 뒤가 악명 높은 나발직으로 이어지는 곳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는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작품이 분리벽이 되는 셈인데, 자우메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문자들이 연결되어 단어와 개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연결되어야 하고 이것이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했는데, 물론 홈리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작품이 연결보다는 누군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제 모자란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다시 작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작품이 홈리스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어제의 그 아름답던 작품이 왠지 감옥의 쇠창살같이 느껴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